강릉과 울릉도로 가는 여객선이 16년 만에 운항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강릉시는 선사 측이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강릉항 사용 연장을 불허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천강에서 물놀이를 하던 10대 4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실종된 청소년 1명은 이틀간 수색 끝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횡성군이 17일 횡성 청년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청년들의 모임과 소통의 공간으로 마련된 청년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횡성군의 공격적인 청년 지원 정책도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MMA 스포츠 페스티벌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과 시설관리공단의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릉과 울릉도를 잇는 여객선이 16년 만에 운항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강릉시가 여객터미널 이전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항만 사용 연장을 불허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지자체와 업체 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강릉시는 일단 오는 10월까지 한시적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380톤급 고성 여객선이 강릉항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울릉도 저동항을 출발한 지 3시간 만에 강릉에 도착한 겁니다. 여객터미널에 내린 관광객들은 울릉도 여행에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강릉 와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바로 배를 타고 다녀왔는데 크게 불편한 건 없었어요. 인천에서 오는 게 가장 강릉이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강릉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울릉도 여객 항로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2011년 여객선 취항 당시 강릉시는 여객터미널을 강릉항 남쪽 방파제에 새로 지어 옮기는 조건으로 항만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이후 해양수산부 감사에서도 안전 문제가 지적되자 강릉시와 선사 측은 2017년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객부두와 터미널을 새로 짓기로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행정 절차와 개발 행위가 모두 지연되면서 2022년 기본계획은 기간 만료로 해제됐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강릉시는 해당 선사 측에 강릉항 사용 허가를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강릉항 사용 허가가 연장되지 않으면 강릉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16년 만에 더 이상 운항할 수 없게 됩니다. 선사 측은 터미널 이전 설계를 완료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지만 관할 부처가 중간에 변경됐고 해경파출소 철거 이전 문제 등으로 허가 절차가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릉항 여객선 선사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경영진이 강릉시장 면담을 통해 강릉항 매립 지연 사유를 상세히 설명했고 남쪽 방파제 여객터미널 신축에 대한 의지도 여전함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객선은 교통수단으로 국민들도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되 강릉항 사용 연장이 불허되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3월 강릉 해양경찰서가 출범하면서 사실상 강릉항 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여객터미널의 강릉항 사용 허가는 오는 24일 만료됩니다. 임박해가지고 저희가 불허 처분을 내리겠다 이렇게 안내를 한 건 아니고 벌써 1년 전에 허가를 내줄 때 올해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다는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난 11월부터 연장 허가 불허에 대한 안내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냈으나 선사는 그에 따른 대응이 없었고요. 강릉시는 다만 울릉군의 요청과 관광객 혼란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 말까지 일시적으로 강릉항 사용을 연장 허가한 뒤 불허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선사 측에 최종 통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홍천군 홍천강에서 물놀이 하던 10대 4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1명은 실종된 상태에서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다가오는 피서철 물놀이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구조보트를 띄워 강가를 수색합니다. 투입된 인력만 60여 명. 이틀간의 수색 끝에 실종됐던 15살 A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16일 저녁 6시 40분쯤. 중학생 4명이 홍천강에서 물놀이를 하다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운동 중이던 군인들이 여학생 2명을 구조했고 남학생 1명은 스스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A군은 하루 뒤인 17일 오전 9시 50분쯤 실종 지점에서 100m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수영 금지 구역이었습니다. 다리야 하나 새로 놓은 다리가 있는데 그 옆에서 그 밑에가 좀 깊거든. 사고가 발생한 홍천강입니다. 수심이 발목까지 오는 얕은 강가를 조금만 지나도 유속이 빨라 급류에 휩쓸리기 쉬운 곳입니다. 최근 5년간 강원도에서 발생한 순환사고는 1,500여 건. 이 중 26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여름철 물놀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물놀이를 하실 때는 깊은 물에는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음주 시에는 절대 물속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놀이 할 때 이제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고 물놀이를 하게 되면은 더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119에 신고 후 주위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큰 소리로 알리고 긴 장대나 구명환을 사용해 구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원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만두축제의 안전관리 미흡과 외부업체 중심 운영 구조 등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문화도시위원회는 장마철 침수와 수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과 하천 감시 CCTV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시설관리공단의 여러 가지 의혹과 MMA 스포츠 페스티벌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원주시 의회는 오는 20일부터 시정 질문에 나설 예정입니다. 청년 정책에서 다소 소홀하다고 지적을 받고 있던 횡성군이 드디어 청년 지원 정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횡성군은 17일 횡성읍 행정복지센터에 청년센터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청년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는데요. 작지만 꼭 필요했던 청년센터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넓은 사무공간과 회의용 탁자가 놓여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20여 명이 동시에 모여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보입니다. 이곳은 횡성군이 마련한 청년센터, 청년 모임의 활성화와 소통을 위한 복합 공간입니다. 청년센터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억 5천만 원을 들여 마련됐으며 앞으로 진로 찾기와 심리상담, 원데이 체험 클래스 등 청년 대상 프로그램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활동하면서도 모임 공간이 부족했던 청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역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뭔가 소통하고 무언가를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작게나마 이렇게 공간이 마련이 돼서 앞으로 청년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줄어드는 인구에 청년까지 감소하면서 지난 2021년 횡성군 인구의 22%를 차지하던 청년 인구는 지난해 2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횡성군은 지난해부터 청년 기준을 만 18세에서 45세까지로 확대했습니다. 횡성군은 이곳 청년센터 개설을 시작으로 지역 청년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공격적인 정책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실제로 횡성군은 청년센터 개설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성장을 이끄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년 주거환경 지원 사업 등 실질적인 행정적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횡성에서 머물고 살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청년 정책은 청년 신혼주택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횡성군은 원주 횡성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 유치와 함께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청년과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벽, 원주민과 이주민의 벽을 허무는 공동체 조성을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보관입니다. 청년들을 구심점으로 한 횡성군의 세대 간, 지역 간의 소통 강화 정책이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함께 작지만 강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정선 지역 시내버스인 와와버스가 전면 무료로 운영됩니다. 정선구는 완전 공영제로 운영 중인 와와버스의 노선을 전면 무료로 운영해 기존 65세 이상 노인과 청소년에서 지역을 방문하는 전 국민으로 혜택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선구는 와와버스 무료 운영으로 지역 교통복지를 확대하고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지난 16일 밤 10시 30분부터 자정까지 대학 N버스에 탑승해 대학생과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광수 시장은 학생과 직장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내버스 운행 불편 사항 등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N버스는 원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운행하는 심야버스로 지난 2월 10일 운행을 시작해 늦은 밤 시민들의 안전 귀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2차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이 3년간 매달 10만 원을 적금하면 기업과 지자체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해 만기 시 총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원주시에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고용보험에 가입된 도내 기업 근로자인 만 18세에서 45세 청년으로 신청은 오는 7월 15일까지입니다. 지난 13일과 14일 양일 동안 열렸던 혁신도시 상생마켓에 12,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면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행사는 공공기관과 학교 동아리 공연을 비롯해 버스킹 공연 등이 펼쳐지며 축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다녀간 방문객 가운데 7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2점을 받으면서 지역 대표 축제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태백시가 특별교통수단 운행 수탁업체인 열린정보화 직업재활협회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3대를 전달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슬로프가 장착된 특수 차량으로 9대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3대를 증차해 7월부터는 12대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태백시는 지난 2013년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으며 바우처 택시와 전기 저상버스 등도 도입했습니다. 평창군이 다음 달부터 경로당 사무장에게 활동수당 5만 원을 지급합니다. 평창군은 그간 경로당 사무장이 회계, 시설관리 등 실무를 맡아왔지만 별도 보상이 없었다며 경로당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경로당 회장과 함께 사무장에도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은 경로당 운영 실태를 꾸준히 점검하고 현장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현장 중심의 노인복지 정책을 점차 확대할 방침입니다. 강릉 지역에서 7년 만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강릉시에 따르면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의 한 사유림에서 소나무 한 그루가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릉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건 2005년 성산면 금산리와 2015년 송정동에 이어 3번째로 청정지역으로 환원된 지 7년 만입니다. 산림당국은 피해 발생지 반경 2km 이내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소나무류 이동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경 5km 이내 고사목을 전수조사하고 감염 의심목은 시료를 채취해 정밀 진단을 벌일 계획입니다. 정선군 체육회와 코레일 관광개발 정선지사는 16일 지역 관광산업과 체육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정선군 체육회가 주관하는 각종 체육 행사에 참가하는 방문 체육인들에게 정선 레일바이크 이용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양 기관은 이 밖에도 지역 상생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